상추, 그 다음에 쌈채소, 이분이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황금알도 있고, 내고향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보냈던 자료 봤죠? YTN에 농업이 변하고 있다 해서 여기 이 농장이 나왔어요. 기존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을 많이 하고 SNS라든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변화시키는 농장이에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하고 사모님이 먼저 인사 두 분 오셨으니까 두 분 여기서 인사 먼저 하고 그거 제가 잠깐 설명하고 대표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인사. 네, 반갑습니다. 소리도 크게 하자 이제 우리. 소리 크게 알았지? 네. 네, 좀 분위기 좀 2학년들 특히나 2학년 다녀봤으니까. 자, 우리 먼저 왔으니까 우리 두 분께서 뭐 인사 한번 한 말씀 해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이게 소리가 별론 거 보니 별로 환영하지 않는 느낌인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래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예. 우리 지금 막 오늘 모종 심는 바람에 지금 막 이제 모종 열심히 심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올 시간 됐구나 하고 하는데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은 우리 직원이 6명인데 저쪽에서 지금 모종을 다 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종 심는 거는 이제 여름 대비해서 이제 모종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교수님 말씀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아니요? 맞아요. 맞죠? 이게 사모님 아니라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자, 저기 한 말씀 하시고 환영합니다 하든지 한 말씀.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은 걸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저희 집 연합대 애가 21살짜리가 지금 18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실수 현장 실수. 현장 실습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 같고 내 딸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갑고 기특하네요. 하여튼 와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 봤죠?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2월 달인가? 아니 지난해인가? 작년에. 네. 사모님도. 저 수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업 받았지. 네, 2년 됐어요. 우리 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한 모델이라 그러면 상도 받으시고 우수 최우수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교육센터 강의 가면 오셔가지고 공부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고 이 농장이 이 구조에서 어떻게 이 농장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노하우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면 미래 농업인 후배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네. 농과대학 학생들이 대부분 농업을 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이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래 창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이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영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친구도 있고 또 2학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다른 과에 농과대에 왔다가 영농창업단이라는 곳에 와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미래에 이제 어떻게 내가 할 거냐. 연함대라든지 농수한대 같은 시스템이에요. 농과대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장목을 선정하지 않았고 장목을 선정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방향성을 잡으려고 그렇게 선도 농가들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청년 농업의 중심만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왜 그러냐면 이 연수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 상추라는 노지 상추라는 일반적인 데도 불구하고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라든지 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고 계셔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저희 솔바이 농원은 제가 이제 기농 9년차예요. 기농 9년차고 기농하기 전에는 갖고 있죠? 음식점을 한 15년 했어요. 하고 했는데 뭐 썩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썩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가 어쨌든 이제 제가 기농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솔바이 농원은 주가 쌈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이에요. 주가 쌈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이고 쌈채소는 연중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재배를 하고 있고 쌈채소는 비록 연중 재배하고 있지만 제가 그 재배하는 작물들은 아주 많아요. 왜냐면 저는 주 작목이 쌈채소기 때문에
그 쌈채소만 가지고도 계속 순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농장에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택배를 보내고 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사실 그냥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한계에 준해서 계절별로 많은 작물들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에는, 예를 들면 봄에는 고구마 모종을 갖다가 해요. 고구마 모종부터 해서 고추 모종, 뭐 당귀, 뭐 방풍나물, 이런 좀 단가가 약간 높은 것들.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아주 단가 낮은 단가를 모종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일손이 너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약간 고단가를 택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모종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영농 작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4, 5월 정도, 6월 정도 되면 저희는 이제 비트 생산을 해요. 여기도 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비트인데, 여기 말고도 저희가 비트를 많이 심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계속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고들뱅이 씨앗을 또 채취를 해요. 고들뱅이 씨앗도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고들뱅이 씨앗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고들뱅이를 재파종을 해서 추석 때쯤 전후로 해서 한번 수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심은 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수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8월 중순이 정도 되면, 7월 정도 되면 당조고추가 또 나와요. 당조고추 혹시 뭔지 아세요? 당에 이제 아직 학생들이 잘 모를 텐데, 어른들은 당이 안 좋은 사람들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되게 좋은 그 고추가 당조고추라고 있어요. 그래서 당조고추를 수확을 하고, 그거는 연말까지 재배를 해요. 수확을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8월 정도 되면 양파 모종하고 김장배추를 모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인터넷 택배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9월 정도 되면 단맛 있는 자색고구마를 갖다가 우리가 수확을 합니다. 단맛 있는 자색고구마를 우리가 한 10년 동안 갖다가 기농하기 전부터 제가 재배를 했던 거라서 지금 단골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일반 고구마보다 단가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은 일반 고구마보다 한 80% 정도 약간 떨어지지만 몸에 좋다는 그 하나로 계속 우리가 재배를 하면 어느 정도 시기에 수확을 한다, 이게 SNS에 올리면 뭐 금방 다 판매가 되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저희가 한 12월 정도 되면 뭐 여러 가지 비트라 이런 걸 갖다가 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좀 말랭이를 또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 차나 뭐 이런 차를 또 만들고. 요즘에 참 핫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박물하고 혹시 들어보셔서 청진우설 보시는 분? 여기 역시 우리 그 예비 기농인들 막 50, 60대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수박무, 과일무 그러면 생소하죠. 일단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와 그럴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청기누설에 소개되면서 전화가 하루에 진짜 1000통화씩 왔어요. 그래 일주일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제 좀 덜 오는가 그러면, 덜 오는가 싶으면 제방을 또 때려요. 청기누설 같은 경우는 MBN 이런 데서는 제방 많이 때리잖아요. 진짜 한 달 이상 동안 전화 받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수박무예요. 수박무. 네, 수박무. 수박무인데 제가 그랬죠. 와 그런 걸 잘했죠. 네, 진짜 와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반을 가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부터 재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인기를 계속 끌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기누설에 이게 소개되면서 뭐 거의 진짜 대단했어요. 그래서 올 봄에도 사실 재배를 했는데 뭐 이제 봄문 같은 경우는 추대가 돼요. 꽃대가 올라와. 그래갖고 심이 박히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또 맵고. 그래서 재배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또 말랭이를 해서 판매를 하고 해서 어쨌든 시가 인건비 외에 별도의 소득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을 거뒀고. 그래서 저희는 봄부터 주가 이제 쌈채소를 재배하지만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별로 해서 계속 순환될 수 있게끔 외국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어떤 게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 농장에 오면 뭐 쌈채소 외에 워낙 여러 가지를 재배를 하니까 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안 하고 특이한 거를 갖다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 관련된 TV에서 프로그램에서 우리 블로그를 갖다가 늘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작물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이제 내가 재배 과정을 갖다가 계속 올리는데 올리다 보면 이제 그게 작가들 눈에 띄어서 작가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게 또 매스컴에 타는 경우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35번 정도 뭐 그 정도 매스컴을 탄 것 같아요. 뭐 VJ 특공대 한국말 6시내 그냥 뭐 생방송도 직접 해보고 청기누설에는 한 5번 정도 나오고 우리는 이제 주가 쌈채소나 당귀 뭐 이제 비트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가지수가 많으니까 청기누설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막 또 집중적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채널 A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우스가 지금 25동이거든요. 이게 지금 100m 폭이 이게 6.5m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양이 쌈채소가 봄, 가을에는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산물 시장으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전부 저희는 인터넷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터넷 판매를 이제 여기는 다른 지역 강소농이 뭐냐면 이제 작은 농사를 짓지만 작지만 강한 농업인 농사를 조금 짓지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소농이라는데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저희 농장에 견학을 와서 이제 그분들도 요즘에는 SNS가 워낙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다 택배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택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힘들어갖고 쩔쩔매는데 이렇게 큰 농장인데 어떻게 다 택배를 하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작은 공장처럼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부 다 이제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 주로 하고 저희 이제 여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주로 포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마케팅하고 이제 송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 지시를 갖다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좀 작고 이럴 때는 저희 둘이서 이제 워낙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쌈 따는 게 우리는 왜 일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게 공산품이 아니라 비트나 사과나 고구마나 이런 거는 한번 수확을 해놓고 저온 창고에 넣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택배를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송장을 정리해서 그 들어온 분량만큼 수확해서 그날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전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엄청 바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평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택배가 없는 날이니까 이제 좀 한가하지만 한가한 게 아니라 오늘 또 모종 심느라고 아침부터 정신없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은 그나마 택배를 안 할 뿐이지 일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면 쌈채소 외에 다른 작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또 바쁜 게 뭐냐면
지금쯤은 여름 작물을 갖다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 상추 가격이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몰라요? 역시 엄마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비싼지 싼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네. 우리 한 50대, 60대 예비 기농인들 오면요. 대답도 칼이야. 비싸요, 안 비싸요? 되게 비싼 걸 알거든요. 본인 돈에서 다 나오니까, 본인 주머니에서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계속 돈을 타쓰기 때문에. 상추 한 박스에 여름에는 한 10만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상추, 고기가 상추보다 비싸다. 그런 말은 들어봤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모종을 다 교체해서 심는 거예요. 교체를 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요때 6월 20일까지 심어야만 더 덥기 전에 아니면 장마가 들기 전에 심어야만 쌈채소가 심고서 뿌리 활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 것처럼 이 쌈채소 농장은 굉장히 바빠요. 요 때를 딱 놓치면 그 여름에 더웠을 때 진짜 작물 수확량이 진짜 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뿌리 활착이 안 됐기 때문에. 오이도 마찬가지고 여름 오이도 5월 15일 이전에는 꼭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뿌리가 활착이 잘 돼가지고 여름에 가장 비쌀 때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나요. 어저께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MBC 아침 투데이, 생방송 아침 투데이인가 그래.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 때문에 연락이 왔냐면 한 20일 전인가 파슬리 아세요? 파슬리? 네. 파슬리 가격이 요즘에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원래 지금 이 시기에 비싸지 않는 건데 한 20일 전에 파슬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며칠만 갈아 먹으면 이 속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갖고 파슬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슬리 종류도 이태리 파슬리가 있고 그냥 이제 고깃집이나 아니면 요리집 가면 액세서리로 이렇게 파슬리 나오죠. 특히 중화요리집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그 파슬리가 그렇게 비싸요. 요 시기에 비싼 게 아닌데 굉장히 비싸게 이제 막 고가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는 안 심고 일부 한 동 정도를 이제 파슬리를 심어요. 왜냐면 여름 8월 초에 그 다음에 8월 말 사이에 한 박스에 2kg 한 박스에 20에서 30만원 갈 때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완전 대박 보너스예요. 대박 보너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너스 그 시기가 있잖아요. 농업인들한테는 사실 보너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농산물 가격이 비쌀 때는 내가 제품을 좋게 생산을 못해요. 왜냐?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이거 알아듣겠냐면 여름에 상추 얘기했죠. 여름에 상추 가격이 비싼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덥고 뿌리가 다 썩고 물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쌈채소 가격, 상추 이런 쌈채소가 되게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같은 농업인들은 사실 돈 버는 사람이 아주 일부, 극히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수확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돈을 벌려면 봄, 가을에 수확량이 많을 때 어쩌다 한번 가격이 셀 때가 있어요.
가격이 수확량이 많이 나올 때 가격이 비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졌을 때 그 수확량으로 막 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장목관 분이 하우스를 갖다가 한 7, 8동을 한 약 5,000평을 하는 분이 있어요. 5,000평을 하는데 5kg 상자 방울토마토가 한참 나올 때 하루에 500박스가 나와요. 500박스가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쌀 때는 6,000원, 7,000원인데 이제 그 가격이 한번 딱 좋을 때는 2만 원까지 올라가요. 역시 계산 학생들은 벌써 2만 원 딱 그러면 500박스 2만 원 그러면 벌써 계산이 딱 되니까 입을 쫙 벌리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예요. 거기 그러면 이제 한참 계산하고 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아니지.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농업인들은 이럴 때가 있어요.